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사실상 밝혔고 옆에 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방금 논란의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들으셨듯이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도 밝혔고 헌재가 권유했다라고 본인들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헌재에서는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권유한 바 없다는 겁니다. 헌재 공보가 내란죄 철회 권유 그런 사실 없다. 소추 사유 고려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러섰습니다. 권유라는 표현은 잘못 쓴 것이다.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기로 결정한 것도 민주당이 결정한 거고 권유라는 표현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자의적으로 썼다라는 셈이 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굉장히 좀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표현을 자꾸 왜곡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탄핵소추 의결 때는 왜 넣으신 겁니까?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주요 핵심 범죄사 중대한 법률 위반에 관련돼서는 쭉 사유로 넣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을 어떻게 주장할지를 정리하는 게 헌법재판입니다. 그거는 뭐 박근혜 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탄핵심판이라는 게 형사재판과는 다르고 이 고위공직자의 징계란 특별한 어떤 이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인 거죠. 당연히 내란 혐의가 중요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서는 넣었는데 최대한 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건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무슨 재판 일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대통령의 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률상 180일 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재판처럼 증거 하나하나를 다 다툴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게 그거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막 다투면 시간이 지체되겠죠.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의 특수성 빨리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빨리 해서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헌법적 요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내란죄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그걸 가지고 다투고 그거에 맞춰 갖고 증거 채택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 2017년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각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단한 거고 그 주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제 밝혔던 입장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을 원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식의 증거 채택을 하고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이미 확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내란 혐의 사실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은 다 탄핵소추 사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결국 헌법재판소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뇌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 또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다 기재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러이러한 행위가
뭐 이 공무원의 직무를 어떻게 위배해서 헌법상 위반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란 국회를 계엄군을 통해서 침탈했던 거, 선관위와 계엄군을 보냈던 거, 법관이나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국헌문란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사실관계 다 판단하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재판하잖아요. 그 재판 3시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만큼 형사재판이라는 건 철저한 증거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김관삼 변호사님. 저는 여기 민주당의 조삼모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내란죄를 그러면 처음부터 안 넣어야죠. 그때는 탄핵 심판이 내란죄까지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래 끌기를 바랐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넣습니까? 내란죄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국민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보이고 탄핵이 빨리 가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에 내란죄를 다 붙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민주당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다 내란죄 공범이다, 수괴다, 선전선동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달라진 게 뭐죠 지금? 그러면 탄핵소추 가결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넣은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2017년도 얘기를 해볼까요? 자, 2017년 때는 형사죄명을 안 넣었습니까? 똑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다.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심리를 한다고 해서 유죄냐 무죄냐 그렇게 심리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심리해가지고 징역형 무기징역 선고하는 데가 아닙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 위반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헌법재판소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체하려고 할 것이 걱정이 되니까 탄핵소추 가결 때는 다 넣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빨리 끝내가지고 조기 대선 가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결론까지 나오면 그거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진보 좌우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됐건 진실이 됐건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 이 이야기는 국무위원을 야당이 탄핵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